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친절하고 디테일한 남자 정영일입니다. 자, 이제 우리 9월 모의평가 총 20문제 차근차근 풀어볼 텐데 총평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중요한 건 문제를 보면서 어떤 개념을 가지고 문제 출제했는지 여러분이 찾아낼 수 있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 개념 가지고 풀어봐야 한다는 거, 됐죠? 그 단계. 자, 일단 차근차근 1번부터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 문제 같은 경우는 딱 보는 순간 뭐예요? 절대 연령 관련되는 문제, 그리고 방사성 동위 원소 관련된 문제, 그렇죠? 그게 만약에 그 부분의 개념이 떠올랐으면 이 문제는 정말 빠르고 정확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문제 보니까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방사성 동위 원소를 이용해서 암석의 절대 연령을 구하는 원리에 대해서 대화하고 있습니다. 자, 기억 보니까요. 모 원소가 붕괴하여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드는데 걸리는 시간, 처음량의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 반으로 감소하는데 걸리는 시간입니다. 반감기. 맞았죠? 맞았죠? 자, 이제 그리고 암석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 원소의 붕괴, 자연 붕괴 주고 있습니다. 처음 봤더니 암석이 생성될 당시 이 암석 안에 모 원소가 8개 있었죠? 시간이 흘러 모 원소는 4개밖에 안 남았습니다. 아니, 2개 밖에 안 남았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현재 봤더니 모 원소의 양이 보다시피 처음 양의 8분의 2로 줄었네요. 8분의 2. 8분의 2는 4분의 1입니다. 4분의 1. 그렇죠? 이때 4분의 1은 뭐예요? 4분의 1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입니다. 반감기 한 번, 2번 지났다는 얘기죠. 됐죠? 반감기 2번 지났습니다. 자, 이제 학생 B 볼게요. 현재 이 암석을 봤더니 모원소 2개, 자원소 6개, 그러면 1대3, 1대3. 맞죠? 1대3. 그리고 여기에서 총 4개 중에 하나 남았네? 그래서 4분의 1. 이렇게 공부한 적도 있는. 자, 이제 그 다음에 절대 연령 어떻게 구해요? 절반의 절반이니까 반감기 2번 지났죠. 반감기 2번 지났으니까 기억의 값에다가 2를 곱합니다. 2, 3이 아니고. 옳지 않습니다. 자, 정답은 4번의 A, B. 자, 다음에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간단한 문제죠. 그죠? 우리 별의 분류와 관련되는 내용이고, 일단은 문제에서 보니까 서로 다른 별의 집단, 그리고 거성, 백색 외성, 주기활성, 그리고 초고성. 그러면 볼게요. 자, H알도입니다. H알도. 가로축을 봤더니 별의 표면 온도 관련되는 물리량 주고 있습니다. 이때 O형 쪽이 온도가 높은 별, 이쪽이 온도가 낮은 별. 됐죠? 자, 그 다음에 세로축에 광도 주고 있습니다.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별. 다른 말로는 절대 등급은 작은 별. 자,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별은 이렇게 대각선상이 분포해요. 됐죠? 자, 여기 해당하는 다가 뭐예요? 주계열성, 주된 계열의 별. 얘보다 살짝 위에 있습니다. 얘가 누구예요? 얘가 거성. 그 다음에 얘보다 더 위에 있네요. 얘가 초거성. 초거성. 반면에 아래에 있습니다. 얘가 백색 외성.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됐죠? 자, 그런 모습이고 일단은 기억 봅니다. 평균 광도. 광도입니다. 광도. 그러면 세로축 보면 되는 거잖아요. 위로 갈수록 광도가 큰 별. 그러니 문제에서 가가 라보다 크죠? 큽니다. 기억 옳지 않고. 자, 니은 볼게요. 별의 평균 표면 온도 묻고 있고요. 나하고 라. 여기 보이는 나하고 라 보다 왼쪽에 있는 라가 온도가 높아요. 됐죠? 온도가 높아요. 오른쪽에 있는 나가 온도가 낮아요. 나가 라보다 낮습니다. 니은 맞았고. 자, 그 다음에 평균 밀도. 자, 이쪽으로 갈수록 반지름이 큰 별. 기억나시죠? 반지름 큰 별. 반면에 평균 밀도는 얘가 제일 큽니다. 백색 외성. 우리 거성보다 주기활성의 평균 밀도가 크고 주기활성보다 백색 외성의 평균 밀도가 더 크고 했던 것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디귿 말했습니다. 정답은 5번의 니은 디귿. 자, 다음 볼게요.
3번 문제 처음 보는 문제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미 다 개념 공부할 때 머릿속에 전부 다 담아두었던 내용들입니다. 그렇죠? 일단은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가 같은 경우는 A, B 물리량 주고 있고요. 자, 자료에서는 우리나라 어느 해역의 표층 수온입니다. 우리나라 그리고 표층 수온. 자, 그리고 하나는 표층 염분입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나라 바닷물의 표층에 있는 물의 온도는 여름에 높겠죠. 겨울에 낮겠죠. 이때 우리나라 여름은 이때가 여름철, 여기가 겨울철. 겨울철에 낮고 여름철에 높은 물리량은 지금 여기 있는 B잖아요. B. B가 뭐예요? 수온. 수온. 보셨죠? 자, 또한 우리 배웠습니다. 우리나라 여름철은 표층의 염분값이 낮아요. 왜 낮아요? 비가 많이 오니까. 그렇죠? 여름철엔 낮아요. 뭐가요? 염분이. 그래서 여기 보이는 A 보이시죠? A. 요게 지금 그래서 표층 염분입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여기 새로운 자료 여기 보니까 마찬가지 기본 개념만 충실히 하면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자료고요. 자, 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여기 보이는 나는 이 해역에 우리나라입니다. 이 해역에 혼합층의 두께를 주고 있습니다. 혼합층. 자, 혼합층이 뭐예요? 표층에서부터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표층은 온도가 대체로 높은 상태에서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온도가 낮아집니다. 다시 온도가 낮은 채로 일정해요. 그래서 층을 3개로 쪼갰죠. 맨 위에 있는 층이 혼합층, 그 아래층이 수온약층, 그 아래층이 심해층. 됐죠? 이때 혼합층의 두께를 결정하는 것은 바람의 세기. 바람이 강할수록 물이 더 깊은 곳까지 섞이니까 혼합층의 두께가 두꺼워요. 우리나라는 언제? 여름보다는 겨울철에. 보이시죠? 겨울철에 두꺼워요. 여름철엔 얇아요. 됐나요? 참고로 수온약층이 더 뚜렷한 시기는 여름철입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되고, 자, 이제 기억부터 차근차근 보겠습니다. 표층 해수의 밀도를 묻고 있고, 자, 해수의 밀도를 결정하는 요인에 일단 수온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염분이 있습니다. 염분. 표층이니까 수압은 같겠죠. 그죠? 그 상태에서 일단 수온이 낮은 물일수록 밀도가 크고 염분이 높은 물일수록 밀도가 큽니다. 이 개념을 먼저 머릿속에 집어넣고 있어야 되고, 자, 문제에서는 자, 4월과 10월입니다. 자, 4월은 10월과 비교해서 4월은 10월과 비교해서 수온이 보이시죠? 수온이 낮죠. 낮죠? 4월이 수온이 더 낮구나. 연분갑니다. 염분은 4월이 10월보다 염분이 높죠. 염분이 더 높구나. 그러면 이때가 밀도값이 크겠죠. 4월이 큽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습니다. 자, 니은입니다. 자, 수온 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물어보면 그림에서 요거죠, 요거. 수온 약층이 시작되는 요 깊이를 물어봅니다. 깊이. 요 깊이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혼합층이 두꺼운 지역이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되겠죠. 혼합층이 더 두꺼운 시기에 더 깊은 곳에서 시작하겠죠. 자, 문제 보니까 문제에서는 1월과 7월입니다. 1월은 이때고 7월은 이때예요. 1월에 혼합층이 더 두껍죠. 그럼 더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언제가? 1월이 니은 맞았고. 자, 디귿. 표층과 50m, 표층과 50m에서 수온차. 일반적으로 표층에서부터 깊이가 깊어지면서 온도는 떨어져요. 일반적으로는. 근데 위쪽에 온도가 일정한 층이 있다 그랬죠. 그게 누구? 혼합층. 혼합층. 됐죠? 혼합층.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2월은 혼합층의 두께가 50m보다 더 두꺼워요. 그럼 이때는 표층과 50m의 수온차가 거의 없어요. 왜요? 혼합층 안의 영역이니까. 자, 반면에 8월 같은 경우에는 혼합층의 두께가 50m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표층에서 조금만 온도가 일정하다가 쭉 이제 떨어지겠죠. 그러니까 8월에 표층과 50m의 수온차가 큰 언제가? 8월이. 그러니 2월이 8월보다 크다.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3번의 기억 니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문제는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요인. 일단 심층순환을 일으키는 요인은 밀도차겠죠, 밀도차. 이때 밀도차와 관련된 게 수온과 염분입니다. 수온이 낮을수록 밀도가 크고 염분이 높을수록 밀도가 커요. 그죠? 그 내용이고, 자, 문제에서는 해수의 무엇에 따른 밀도차, 요걸로 심층순환이 발생할 수 있음을 설명할 수 있다, 요거잖아요. 됐죠? 기억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무엇일지를 실험에서 찾아야 됩니다. 자, 일단은 실험 과정입니다. 여기 보이는 요 판 보이시죠? 판, 요 칸막이. 이때 이 칸막이는 구멍이 뚫려 있대요. 위아래 구멍 뚫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칸막이의 구멍을 일단 막아요. 뭘로? 필름으로. 나중에 열 건가 봐요. 그쵸? 아무튼 이렇게 필름으로 막은 상태에서 여기 수조가 있습니다. 그쵸? 이렇게 큰 수조. 수조의 중앙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면 왼쪽, 오른쪽 분리되겠죠. 자, 그 상태에서 여기 A하고 B에 35psu 수온이 20도씨인 물 집어넣어요. 소금을 집어넣습니다. 됐죠? 일단 조건은 똑같은 상태. 그리고 색깔을 입힙니다. 됐나요? 자, 그 다음에 이쪽에는 비커인데 얼음물이 담긴 비커, 이쪽은 뜨거운 물이 담긴 비커. 자, 이제 그러면 차이가 있는 건 뭐예요? 온도죠, 온도, 그죠? 자, 이 상황에서 우리가 배웠던 심층순환은 요거잖아요. 여기 보니까 얼음물이 있는 곳, 이쪽은 이 주변은 물의 온도가 낮아집니다. 됐죠? 요 물의 온도가 낮아진 이 물은 밀도가 커지니까 결국 가라앉겠죠? 가라앉고 나서 이렇게 바닥 타고 이동해 가게 됩니다. 만약 열려 있으면 지나가겠죠. 그렇죠? 이게 심층순환의 기본 원리. 됐나요? 자, 결국 아래쪽의 구멍을 통해서 물이 이동할 때는 이렇게 갑니다. 어디? A쪽에 있는 아이가 B쪽으로 이동하겠죠. 자, 격봅니다. 수온 변화. 그렇네요. 여기 갑자기 수온이 낮아졌어. 수온이 낮아지면 밀도가 커지잖아. 밀도 커진 물이 가라앉으면서 순환이 생기겠는데, 됐죠? 그럼 수온 변화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자, 둘 중에서 위도로 따진다면 이쪽은 추운 쪽이죠. 고위도 쪽. 됐죠? 그렇기 때문에 거기 있는 거 니은 맞았고요. 자, A는 니은, 그 다음에 B는 디귿. 맞았습니다. 정답은 5번의 기억 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는 우리 5번 문제입니다. 5번 문제. 일단 문제는 단순해 보이고요. 그리고 답을 찾는 것도 쉬워요. 그렇죠? 하지만 이걸 보면서 지구과학에서 보기를 이렇게 고민해서 낼 수도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정도까지 공부하셔야 되고요. 디귿 보기가 왜 맞는지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실제 그 원리도 우리가 수능 개념과 특강에서 전부 다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기본 개념이 정말 중요하고요. 그 기본 개념의 원리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게끔 공부하셔야 돼요. 자, 보다시피 거기 있는 거 가와 나는 은하의 모습이고요. 가 같은 경우가 나선팔을 가지고 있고 안쪽에 막대 모양의 구조물이 없기 때문에 얘는 정상 나선 은하. 반면에 이쪽은 나선팔이 없죠. 타원 모양입니다. 타원 은하. 됐죠? 자, 이제 그리고 이제 암기했던 거. 여기 보이는 타원 은하는 성간 물질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새로운 별의 탄생도 거의 없어요. 그러니 이 은하를 이루는 별은 나이가 많은, 주로 늙은 별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별들, 얘네들 대체로 온도가 낮아서 붉은색입니다. 붉은색 별. 됐죠? 다른 말로는 표면 온도가 낮은 별. 상대적으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자, 이제 이쪽 가면은 나선은하. 자, 나선은하의 중앙 팽대부와 헤일로에는, 그렇죠? 거기도 마찬가지 늙은 별이 많아요. 반면에 나선은하의 나선팔에는 성간물질 많기 때문에 새로운 별의 탄생이 많습니다. 그러니 상대적으로 여기는 젊은 별도 있습니다. 젊은 별. 그리고 젊은 별 중에 온도 높은 별도 있어요. 그래서 대비시켜서 공부했었죠. 또한 여기 보이는 나선은하에서도 중앙팽대부 헤일러하고 나선팔은 대비시켜서 공부했습니다. 대체로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젊은 별, 여기는
파란색 별. 됐죠? 다른 말로 온도 높은 별, 고온의 별. 이렇게 공부했던 거. 나선팔에 젊은 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 상대적으로 공부했을 때는 이렇게 썼던 거 기억하셔야 되고요. 자, 이제 그러고 나면은 해볼게요. 차근차근. 먼저 기억입니다. 별의 평균 나이. 얘가 많죠? 보이시죠? 얘가 많죠? 기억 옳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D급도 볼게요. 다에서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얘 온도 낮아요. 그죠? A0형 별은 A0형. 이 별은 표면 온도가 10,000K인 별입니다. 10,000K. 흰색 별. 거기에 비해 얘는 온도가 낮으네. 그렇기 때문에 D급. 나에서 별의 평균 표면 온도는 분광형이 요거인 별보다 낮죠. 그럼 정답 남은 건 2번 니은입니다. 니은. 자, 이때 그럼 니은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요? 볼게요. 자, 여기는 대부분 늙은 별, 나이 많은 별. 이쪽은 늙은 별도 있지만 젊은 별도 있어요. 됐죠? 일단 자, 이때 주계열성을 생각 한번 해보면 HR 토상에서 주계열성은 이렇게 분포합니다. 대각선상에. 이때 주계열성 중에서는 좌측 상단에 있는 주계열성일수록 질량이 커요. 됐죠? 또한 질량이 큰 주계열성일수록 내부의 온도도 높고 표면 온도도 높고 반지름도 크고 그래서 광도도 크고 반면 내부의 온도가 높기 때문에 진화 속도가 빨라서 수명이 짧아요.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질량이 큰 주계열성은 일단 표면 온도가 높은 애들인데 얘네는 금방 주계열을 도망갑니다. 금방 주계열을 떠나요. 반면에 질량 작은 애 있죠? 질량 작은 주계열성은 진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오랫동안 주계열성 단계에서 머물면서 살아가요. 그럼 볼게요. 여기 있는 주계열성은 대부분 나이 많은 별이죠. 얘네는 왜 안 죽고 살았을까요? 왜 이렇게 나이를 많이 먹을 수 있었을까요? 질량이 작아서 그래요. 질량 작은 애들은 진화 속도가 느려요. 수명이 길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 겁니다. 반면 여기 있는 예를 들면 젊은 별, 파란 별,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서 얘네들 온도 높은 별, 주계열성 따지면 질량 큰 별입니다. 얘네는 지금 살고 있죠. 물론 금방 죽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지금 있습니다. 그러니 거기 있는 거 주계열성 평균 질량을 비교하면 여기는 질량 작은 애들밖에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질량 큰 애도 살아 있습니다. 물론 수명 짧아서 나중에 죽겠지만. 됐죠? 그러면 니은 봅니다. 주계열성의 평균 질량은 각각 커요. 얘네는 질량 작은 애들만 지금까지 살아있는 거니까. 됐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다음 문제 우리 6번 보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에는 그래프가 익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수능 특강에 똑같은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이 봤기 때문에 잘 풀었을 거라고 믿고요. 차근차근 해볼게요. 차근차근. 자, 일단은 암석의 용융곡선 주고 있습니다. 암석의 용융곡선인데 여기 보이는 그래프 중에 요거 보이시죠? 요거 얘가 뭐죠? 얘가 물을 포함하지 않은 멘틀의 용융곡선. 반면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온도가 낮아진 쪽으로 가 있죠. 요 선이 뭐예요? 요 선? 얘는 물을 포함한 멘틀의 용융곡선. 됐죠? 선생님, 물을 포함한 대륙지각 화강암 용융곡선은요? 그러면 출발 온도가 달라야 돼요. 아마도 얘보다 온도가 낮은 데서 출발해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요게 얼마나 기본 개념을 잘 복습했는지 여기에 따라서 요걸 명확하게 적고 못 적고가 판가름 납니다.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문제 조건에서는 하나는 해령과 하나는 섭입대래요. 그러면 그려볼게요. 자, 해수면이 있습니다. 이 아래 해령이 있으면 해령은 이런 모양으로 그려지겠죠? 해령. 이때 해령의 아래쪽은 멘틀 물질 상승으로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여기. 자, 섭입대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죠. 뭐 이렇게 대륙 지각 있고 요 아래까지가 대륙판일 때, 요 아래 멘틀일 때, 해양판이 쭉 섭입해 들어갑니다. 해양판. 이때 해양판에 있는 해저 퇴적물 그리고 해양 지각 속의 함수 강물은 나중에 이쪽 멘틀에 물을 공급해요. 멘틀에 물을 공급하면 이 멘틀 물질의 용점이 떨어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으로 현무암질 마그마가 생성되는 겁니다. 우리 그래프상 요거잖아요. 물을 포함하지 않을 때는 용융곡선이 이랬는데 물을 집어넣으니까 용융곡선 자체가 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제 그러고 나서는 여기 보이는 기역과 니은은 깊이에 따른 온도 그래프인데 두루 차이가 있죠? 기역, 깊이에 따라 온도가 증가합니다. 니은, 갑자기 쭉 올라갔죠? 그죠? 예를 들어 똑같은 깊이인 상황에서 온도가 기역보다 니은이 훨씬 높죠? 그럼 둘 중에서 어떤 애가 온도가 훨씬 높은 니은일까요? 보다시피 멘틀 물질, 아래쪽에 있는 뜨거운 멘틀 물질 상승하는 경우, 이런 경우입니다. 됐죠? 그럼 여기가 지금 니은과 관련된 해령의 하부, 얘가 지금 기역과 관련된, 됐죠? 섭입대가 있는 곳, 됐나요? 그래서 그래프를 두 개로 짝짓는다면 이쪽의 경우가 니은이고 이쪽의 경우가 기역입니다. 여기. 자, 보겠습니다. 자, 기역에서, 섭입대에서 물이 포함된 멘틀 물질이 용융되어 마그마가 생성됩니다. 그쵸? 보다시피 만약 그래프로 따진다면 깊이가 깊어지면서 실제 온도고요. 물을 포함한 멘틀이 녹는 온도가 얘인데 보다시피 여기보다 깊은 여기 조건은 용융점보다 온도가 높잖아요. 그래서 만들어집니다. 물이 포함된 경우. 됐나요?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봅니다. 자, 니은 여기 있죠. 니은에서는 해령의 하부는 멘틀 물질 상승, 압력의 감소, 멘틀 물질의 부분 용융,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됐죠?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니은 옳지 않고요. 자, 멘틀 물질이 용융되기 시작하는 그 온도를 물어본대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온도하고 용융 온도 중에 온도가 더 높으면 높겠죠? 그죠? 온도가 용융 온도보다 높은 거. 그러면 기역 같은 경우에는 요 깊이보다 깊은 곳. 됐나요? 요 지점의 온도 생각하면 되겠네요. 반면에 니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 선 보이시죠? 그죠? 그리고 온도가 더 높은, 보시나요? 요건 넘어가면. 그러니까 여기 온도 비교하면 얘가 낮죠. 낮죠. 그러니까 기역이 니은보다 낮습니다. 자, 정답은 3번의 기역 디귿이고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북쪽으로 이동하는, 일단은 북반구의 경우 저위도에서 발생한 열대저기압이 에너지 가지고 대체로 북쪽으로 북상합니다. 자, 그 상황을 생각해 보시면 될 거고, 자, 그 상황에서 태풍의 풍속을 동서 방향의 연직 단면 주고 있습니다. 이때 동서가 약간 혼동된 친구들은 이렇게 하면 돼요. 자, 우리나라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나라, 이런 상황에서 물론 이렇게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근데 만약에 태풍이 이렇게 지나간다면 북쪽으로 가는 경우죠. 그 상황에서 이쪽은 서해안 쪽 서쪽, 이쪽은 동해안 쪽 동쪽, 이렇게 보시면 돼요. 동서남북 헷갈린 친구들은 우리나라 먼저 그리면 됩니다. 동서 따질 때. 되나요? 자, 그러다 보니까 태풍이 북쪽으로 지나가는 상황에서 왼쪽은 서쪽이고 여기는 안전반원. 태풍의 진행 방향의 오른쪽, 여기는 위험반원. 그러면 이쪽이 안전반원 쪽, 이쪽이 위험반원 쪽. 됐죠? 자, 태풍의 중심으로 갈수록 바람의 세기는 점점 강해집니다. 하지만 정작 강한 곳은 태풍의 중심이 아니고 중심 부근에서 최대. 참고로 태풍의 중심은 바람 약해요. 그렇죠? 태풍의 눈. 여기 태풍의 눈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중심. 그리고 이쪽은 서쪽입니다. 안전. 이쪽은 동쪽입니다. 위험반원. 되셨죠? 자, 이제 기억 봅니다. A는 안전반원 맞았고요. 그 다음에 해수면 부근에서 공기의 연직운동.
연직 운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운동이에요. 상승하는 것도 연직 방향 운동이고 하강하는 것도 또 연직 방향 운동입니다. 이때 태풍은 전체적으로는 강한 상승 기류가 있어요. 강한 상승 기류. 반면에 정작 태풍의 중심 여기는 약한 하강 기류가 있어요. 강한 상승 기류, 약한 하강 기류. 그러면 둘 중에서 연직 운동은 B가 C보다는 약하죠. 약하죠. 이론 옳지 않습니다. 자, D급 보겠습니다. 자, 지상일기도에서 등압선의 평균 간격 묻고 있고요. 우리 배웠던 거 활용한다면 물론 우리가 배웠던 그래프 연상해도 돼요. 중심으로 갈수록 기압은 점점 낮아지는데 그래프가 대체로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급해지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잘 해석한다면 자, 여기 보이는 C하고 D는 요 구간이고요. C하고 D. 그 다음에 D하고 A는 여기입니다. 보니까 이쪽이 바람이 더 세죠. 바람이 더 강하죠. 왜 강해요? 일기도 해석할 때 기본은 등압선의 간격이 좁은 곳이 바람 세요. 등압선의 간격 여기가 더 좁은 겁니다. 그러면 CD가 DE보다 좁네요. 됐죠? 정답은 5번의 기억디귿.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 8번 같은 경우에는 어느 날 21시입니다. 21시. 그리고 우리나라 주변에 지상 일기도고요. 자, 나는 같은 시각의 적외 영상. 그러니까 21시에 적외 영상이래요. 똑같은 시기입니다. 자, 서해안 지역에는 폭설 내렸대요. 그러면 일단 계절은 겨울철. 겨울철이고 여기 보니까 우리나라 입장에서 저기 시베리아 쪽 이쪽에 강력한 고기압 있습니다. 시베리아 고기압, 서쪽의 고기압, 동쪽의 저기압, 서고 동지항의 기압 배치. 겨울철이네요. 그렇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이제 거기 있는 것 중에 기억 봅니다. A 지점의 바람을 물어봐요. 겨울철이면 대체로 북서풍. 그런데 정확한 거는 볼게요. 자, 등압선을 줬습니다. 여기가 1032, 이쪽이 1024. 됐죠? 그럼 여기는 1028. 됐죠? 이때 바람은 고에서 저로. 이때 처음은 등압선에 수직이 되게끔 이렇게 화살표를 그린 다음에 북반구는 틀어야 됩니다. 어느 쪽으로? 오른쪽으로. 남반구는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틀게요. 그러면 바람이 이렇게 돼요. 됐죠? 바람. 대체로 북서풍. 됐나요? 자, 기억 옳지 않습니다. 자, 님 볼게요. 시베리아 기단이 확장하는 동안에 황해상을 지나는 그 기단의 하층 기온은 어떻게 될까요? 만약 여기를 단면을 그린다면 이쪽에 단면이라고 보셔도 되는데 만약 그린다면 이렇게 돼요. 많이 봤던 그림이죠. 일단은 차가운 찬 대륙, 차가운 대륙 위에 공기덩어리 있습니다. 한랭 건조한 공기덩어리. 이 공기덩어리가 얘보다는 남쪽인 바다. 그러니까 쟤보다는 따뜻한. 그리고 바다를 지나서 결국 우리나라 서해안에 도착합니다. 이 상황에서 이 공기덩어리가 여기까지 왔네요. 자, 그랬더니 아까보다 따뜻한 바다가 있죠. 그러면 요 따뜻한 바다 때문에 요 공기덩어리 아래쪽에 온도가 올라갑니다. 공기의 온도가 올라갔습니다. 이 공기의 밀도는 작아지겠죠? 그 공기 결국 위로 상승하면서 구름 만듭니다. 이 구름이 여기까지 왔더니 아까보다 더 남쪽인 더 따뜻한 바다가 있네요. 그러면 아래쪽의 온도가 더 올라갑니다. 그럼 더 밀도가 작아지겠죠? 더 상승하게 됩니다. 구름이 점점 두꺼워집니다. 점점 두꺼워집니다. 점점 두꺼워져 도착하는데 바다에서 수증기도 공급받아요. 결국 엄청나게 많은 양의 눈을 뿌릴 수가 있는 얘가 기단의 변질. 됐죠? 기단의 변질입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그 과정에서 기단 하층부는 온도가 어때요? 높아집니다. D는 맞았죠? 자, D급 봅니다.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 묻고 있고요. 이거는 위성 영상 해석할 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자, 봅니다. 여기가 지금 지표면 이 위에 공기층인데 구름이 생기는 공기층. 여기는
대륙권 내에서 구름이 생겨요. 대륙권에서. 그렇죠? 대륙권에서. 자, 만약에 구름 중에서 구름의 상부만 그렸을 때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낮은 구름이고요. 구름 최상부의 높이가 높은 구름 이렇게 그려볼게요. 구름 최상부만 그린 거예요. 그죠?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인공위성에서 적외선을 관측하면 이렇습니다. 자, 둘 중에서 아래쪽에 있는 구름의 온도가 높아요. 대륙권에서는 위로 갈수록 기온이 낮아진다 그랬죠? 그렇죠? 낮아집니다. 얘가 온도가 더 낮아요. 그러면 온도 높은 애가 적외선을 더 강하게 방출하겠죠. 온도 낮은 애는 적외선을 더 약하게 방출하겠죠. 이때 우리는 내가 보기 편하게 얘를 밝게 표현합니다. 얘가 지금 기억의 상황이죠. 밝게 표현되어 있죠. 얘가 지금 니은이죠. 어둡게 표현되어 있죠. 됐죠. 자, 문제에서 묻고 있는 게 이거잖아요.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하는 적외선 복사 에너지량 묻고 있고 기억과 니은 중에서 누가 많을까요? 니은이 많아요. 됐죠? 자, 디귿 옳지 않습니다. 영역 니은이 많습니다. 높이가 낮은 니은이 온도가 더 높아서 적외선을 더 많이 방출하지만 나는 내가 보기 편하게 얘를 밝게 표현할래. 됐죠? 그런 유형입니다. 정답 2번의 니은이고요. 자, 다음에 9번 보겠습니다. 9번 문제. 9번 문제도 연계교재 관련된 자료가 있고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 기본 개념 필요해요. 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우리나라 북반구입니다. 우리 남반구도 한 적 있죠. 근데 이건 북반구고 북반구 우리나라의 온대 지역에 위치합니다. 자, 이때 온대 지역에 동반된 온난전선과 한랭전선 주변에 지상 기온의 분포를 순서 없이 나타내고 있대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여기 보니까 방위표 보이시죠? 자, 똑같은 위도를 쭉 잘랐을 때 이쪽은 온도가 높은, 이쪽은 온도가 낮은, 됐죠? 대체로 여기가 온도가 높죠? 보다시피 이쪽, 서쪽에 대체로 기온이, 그러니까 온도가 높은 공기, 반면 이쪽에 온도가 낮은 공기. 여기 봅니다. 보다시피 이쪽에 온도가 낮은 공기, 동일 2도선을 쭉 잘라봐도 여기보다 이쪽에 온도가 낮죠. 북서쪽에 기온이 낮은 공기 이렇게 있네요. 됐죠? 자, 그 상황에서 여기 보니까 등원선의 간격이 좁습니다. 촘촘해요. 여기선 대체로 이쪽이 촘촘해요. 자, 문제에서는 여기 기역과 니은 둘 중 하나에 전선이 있습니다라고 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던 거 그려볼게요. 기본 개념. 저기압의 중심으로부터 대체로 전선 두 개가 이렇게 뻗어 나온 이게 우리나라 주변의 온대 저기압의 일반적인 모습인데 이쪽 남쪽에 따뜻한 공기가 있고 북쪽에 찬 공기가 있는 상황에서 따뜻한 공기가 이렇게 밀고 올라가는 쪽에 동글동글 온난전선이 찬 공기가 밀고 내려오는 쪽에 뾰족 한랭전선이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또한 여기 전선을 기준으로 성질이 다른 두 공기가 있기 때문에 전선을 기준으로 기상 요소가 급변해요. 바람도 달라지죠. 온도도 달라집니다. 자, 이때 그 모습 본다면 대체로 이쪽에는 전선이 이렇게 있을 거고요. 전선이 이런 방향으로. 반면 이쪽엔 전선이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 만약 내가 짝 찍는다면 이쪽을 툭 잘라가지고 툭 잘라가지고 여기가 지금 가의 상황이네요. 요거 보이시죠? 따뜻한 찬 전선. 반면에 여기 보이는 만약 툭 자르면 전선만 자를게요. 전선이 되면 툭 자를게요. 툭 자르면 여기가 지금 전선 이렇게 있을 때 찬 따뜻한 여기 전선 있고 찬 따뜻한 이쪽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죠. 나. 됐나요? 자, 이제 그리고 여기 보니까 여기 지금 뭐가 있어요? 여기에 한랭전선.
따뜻한 공기를 찬 공기가 이렇게 밀고 내려오는 곳에 따뜻한 공기 들려 올려지면서 여기 뾰족 한랭전선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기억 봅니다. 나에서 전선은 여기 있습니다. 됐죠? 니은에. 참고로 전선면은 전선의 뒤쪽 상공이 있어요. 한랭전선면. 이것도 보셔야 되고. 자, 기억 옳지 않고요. 니은 봅니다. 자, 기압 묻고 있고요. 기압 A하고 B입니다. A하고 B. 기압 두 개를 물어보는 상황에서 얘를 이쪽에다 옮겨본다면 아마도 A가 여기 어딘가 있을 수 있죠. B는 여기 어딘가 있을 수 있죠. 어라, A가 B보다 저기압의 중심에 가깝죠. 저기압의 중심에 더 가까운 A가 기압이 더 낮겠죠. A가 더 낮습니다. 니은 맞았고. 자, 그 다음에 B하고 C를 물어봐요. B는 이쪽에, C는 이쪽에. 우리나라에서 이쪽이 동쪽이고 이쪽이 서쪽입니다. 그러면 C가 더 서쪽이죠. C가 더 서쪽. B는 C보다 더 동쪽입니다. 정답 2번의 니은. 자, 다음은 10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이긴 해요. 그렇죠? 대신에 여러분이 암기를 했다는 전제 하에 간단한 문제. 우리 특강과 개념에서 종이 한 장 가지고 외웠습니다. 책상 앞에 붙어있는 친구들 있죠? 자, 봅니다. 자, 문제에서는 40억 년 전부터 현재까지면 우리 46억 년 전부터 40억 년 전은 빼란 얘기예요. 그러면 시생 누대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자, 이때 시생 누대부터 현재까지 우리가 숫자, 시작 숫자를 본다면 40억 년 전에 시생 누대 시작 40, 그 다음에 25, 그 다음에 54, 25, 그 다음에 0.66 현재. 자, 여기가 시생누대, 여기가 원생누대, 여기가 현생누대 중에 여기가 고생대, 여기가 중생대, 여기가 신생대. 자, 이 중에 지속 기간이 가장 긴 때가 요때. 그 다음이 요거. 기억나시죠? 빼면 15 정도 나와요. 빼면 거의 20이 나와요. 됐죠? 거의 20입니다. 20은 안 되지만. 그러면 총 40 중에서 거의 20에 가까운 기간이네요. 비율로 보면 거의 50%에 육박하겠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그 시기 가장 긴 얘가 지금 원생누대, 그 다음 시생누대, 순서대로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이제 볼게요. 최초의 다세포 생물의 출현, 원생누대. 최초의 생명체 출현, 시생누대. 이때 단세포, 다세포 생물은 이때 원생누대. 그럼 A네요. 기억 옳지 않고. 최초의 척추동물, 누구? 물고기, 어류입니다. 어류. 어류는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고생대. 그러면 C네요. 맞았고. 히말라야 산맥은 언제? 신생대. E네요. 맞았습니다. 정답은 4번의 니은디귿. 자, 11번 봅니다. 11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시간의 흐름도 주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라고 주고 있는데 이걸 주지 않아도 알아야죠. 시간이 흘러가면서 두 개가 줄고 한 개가 늘어야 돼요. 그 비율은. 그렇죠? 두 개가 줄고 한 개가 늡니다. 그 비율이. 그래서 시간의 흐름을 주지 않아도 판단해야 되는 거고요. 자, 일단은 현재 값을 기준으로 가장 큰 비율. 요거. B입니다. B. B가 뭐예요? 암흑 에너지. 그 다음 두 번째. 얘가 A죠. A. 얘가 암흑 물질. 그 다음에 제일 작습니다. C. C입니다. 요거 보통 물질. 됐죠? 자, 이때 우주가 팽창하는 과정에서 물질의 양은 일정하다 보니 물질의 밀도 감소합니다. 비율도 감소합니다. 됐죠? 얘네들. 반면에 우주가 팽창하면서 공간이 생겨날 때 그 공간에 똑같은 밀도의 암흑 에너지가 생기는 거고 결국 우주가 팽창하면서 암흑 에너지의 총량이 증가해요. 그러니 암흑 에너지의 비율이 증가합니다. 됐죠? 우리 그래프 밀도 어때요? 우리 암흑 물질의 밀도 감소, 보통 물질의 밀도 감소,
암흑 에너지 밀도는 일정. 기억나시죠? 물질의 총량은 그대로, 암흑 에너지 총량은 늘어납니다. 그걸 가지고 연상해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자, 봅니다. 자, 우주 배경 복사의 파장은 그 파장이 시간 지나면서 점점 길어지죠. 빅뱅이 있고 나서 38만 년 되었을 때 우주의 온도가 3000K까지 떨어집니다. 이때 원자가 형성되면서 물질로부터 빛이 분리돼 나오죠. 빛이 퍼져갑니다. 그때 당시에 빛을 이렇게 공간에 이 정도 파장으로 그리면 현재는 온도는 2.7K죠. 자, 현재는 우주 팽창과 함께 우주 배경복사 파장도 이렇게 길어진 거네요. 파장 길어졌죠. 온도는 어때요? 낮아진 거고. 됐죠? 그러니까 시간이 지나면서 우주의 온도는 계속 떨어져 왔고 우주 배경복사의 파장은 점점점 길어져 왔고 그러면 T가 짧죠, 현재보다. T가 현재보다 짧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T 시기 이때부터 묻고 있는 거는 B의 비율분의 A의 비율. 자, 이때 B의 비율은 어때요? 증가합니다. 증가. A의 비율은 어때요? A의 비율은 점점 감소. 그럼 요 전체 값은 감소. 니 맞았고. 자, A, B, C 중에서 항성이면 별이죠. 별의 대부분은 일단 기본적으로 수소, 헬륨입니다. 얘네 보통물질. 그럼 C네요. 정답은 5번의 기억니은 디귿. 자, 다음 문제 볼게요. 자, 12번입니다. 12번에서는 문제에서는 판을 경계하고요. 최근에 발생한 화산의 분포의 일부 주고 있습니다. 이때 판의 경계가 선으로 나와 있죠? 판의 경계. 일단 여기 보이는 요 큰 판, 태평양판. 여기 보이는 요 판, 나스카판. 여기 보이는 요 판, 남미판. 기억나시죠? 얘는 해양판, 얘도 해양판. 얘 같은 경우는 한쪽은 대륙판의 성격, 한쪽은 해양판의 성격. 됐죠? 여기 판의 경계 아니고 해안선입니다. 자, 그 내용이 있고요. 자, 이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지점인데 여기 보이는 A 같은 경우는 판의 내부에서의 화산 활동. 얘 뭐예요?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 하와이 같은 경우. 됐죠? 그런 경우입니다. 자, 이때 열점에 의한 화산 활동 이렇게 설명하죠.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멘틀 물질이 올라옵니다. 이 멘틀 물질이 결국 어느 지점에서는 마그마를 만들어요. 이때 마그마의 생성은 멘틀 물질 상승, 압력의 감소, 멘틀 물질 부분 용융, 현무암질 마그마 생성. 얘네가 뻥뻥 터져서 만들어지는 게 하와이 같은 화산섬들. 열점에 의한 거. 됐죠? 뜨거운 풀의 상승류가 있는 곳, 그 어딘가 올라오다 보면 마그마 생겨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거. 자, A 지역의 하부에는 외핵과 멘틀의 경계에서 상승하는 플룸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 의미로 본다면. 자, 그냥 맞았고요. 자, 니은입니다. 지역 B가 여기 있고요. 화산 활동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보이는 판의 경계에 있습니다. 내가 만약 여기 단면 그리면 이렇게 돼요. 이쪽이 지금 대륙판의 성격 갖는 이렇게 대륙 지각을 포함하는 대륙판, 그리고 여기가 연약권. 자, 해양판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밀도가 더 작은 간단히는 이렇게 이동해 오다가 밀도가 더 작은 대륙판을 만났네요. 조금 있어 보이게 그리려면 이렇게 애매합니다. 그냥 이거 모식도 정도로만 그릴게요. 일단 얘가 대륙판, 여기 해양판 만났습니다. 자, 밀도가 더 큰 해양판이 밀도가 작은 대륙판 아래로 쭉 이렇게 들어가죠. 섭입해 들어갑니다. 자, 그 과정에서 멘틀에 물이 공급돼요. 기억나시나요? 멘틀에 물이 공급됩니다. 그러면 여기는 멘틀 물질의 용점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만들어진 마그마가 현무암질 마그마. 자, 이 현무암질 마그마가 스물스물 올라와요. 이때 이 대륙판에서 얘가 대륙지각일 때 현무암질 마그마가 스물스물 올라서 대륙지각 아래 붙었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결국
대륙 지각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이 부분이 녹아요. 그래서 만들어지는 게 유무남질 마그마. 자, 이때 얘네가 상승하는 과정에서 섞였대요. 라고 해서 뻥 터졌으면 화산활동이 일어날 텐데 이 화산활동 요거 주로 안산암질 마그마에 의한 화산활동 이렇게 나타납니다. 기억나시죠? 자, 이때 여기가 지도상에서 뭐예요? 해구. 여기가 지금 판의 경계 해구. 해구. 실제 여기가 나스카판, 여기가 남미판, 여기가 페루 칠레 해구. 여기 페루 칠레 해구. 보이시죠? 그 상황입니다. 자, 화산활동 어디 있나요? 보다시피 판의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있습니다. 보다시피 판의 경계에서 밀도가 작은 판 쪽에 있죠. 됐나요? 자, 이때 여기에서는 해구, 섭입대에서는 멘틀 물질 뭐예요? 멘틀 물질 하강입니다. 그래서 판이 이렇게 섭입 들어가는 거죠. 판의 섭입. 그럼 이제 볼게요. 자, 문제에서 B지역. 여기입니다, 여기. B지역 하부. 여기입니다, 여기. 여기 하부. 여기서 멘틀은 뭐 하나요? 하강하죠. 하강입니다. 멘틀 대류 하강. 됐나요? 이게 맞았고. 자, 뒤급 볼게요. 판의 두께. 암석권 평균 두께. 여기 해양판, 여기 대륙판, 대륙판이 더 두껍죠. 됐죠? 대륙판. 참고로 암석권의 각각의 조각이 판입니다. 암석권의 조각이 판. 여기가 더 두껍네요. 어디가? 지금 B가 더 두껍습니다. 정답 5번이 기억니은 디귿.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13번 같은 경우에는 문제에서 주계열 단계가 시작한 직후부터니까 일단 처음 시작한 요 지점이 주계열성인 상태죠. 주계열성인 상태죠. 주계열성 단계, 주계열 단계가 시작한 직후부터니까. 자, A하고 B가 있네요. 주계열성일 때 그 표면 온도가 A가 더 높죠. 그렇죠? A가 B보다 높죠. 그럼 이제 우리는 요것도 해봐야 돼요. H활도상에서 주계열성이 이렇게 대각선상에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좌측 상단은 주계열성이 질량이 더 커요. 또한 내부의 온도가 더 높아요. 또한 표면 온도도 더 높아요. 그렇죠? 또한 반지름도 더 커요. 자, 결국 이런 이유로 광도도 더 커요. 광도가 더 크다 다른 말로는 절대 등급은 작다. 자, 내부의 온도가 높으니까 별이 빨리빨리 진화합니다. 진화 속도가 빨라요. 그죠? 그러니 빨리 주계열을 벗어나고 결국 수명도 짧아요. 됐죠? 자, 이때 여기 보니까 주계열성이 됐을 때 온도가 A가 높은 걸로 봐서 A의 질량이 더 큽니다. 질량이 더 커요. 얘가 지금 4배. 얘는 질량 더 작아요. 얘가 1배. 됐죠? 이렇게 질량이 더 크니까 결국 주계열성을 빨리 도망갑니다. 여기 온도가 왜 떨어지는 거예요? 급격히 떨어지는 건 결국 주계열성 상태에서 안쪽에 수소 횡령을 하고 있었는데 시간 지나 중심부의 수소가 고갈됩니다. 그래서 중심부에서 더 이상 수소 횡령을 못하는 단계에 올 수 있죠. 이때부터 주계열성 아니고요. 자, 이 상태에서 헬륨으로 이루어진 핵이 수축을 해요. 그 과정에서 주변 수부 소껍질 여기서 수소 횡령을 하죠. 그래서 별의 외곽부 팽창합니다. 그러면서 온도 떨어지는 거성으로 진화하는 과정. 근데 얘는 시간 얼마 지나잖아? 진화합니다. 근데 B는 주계열성 단계에서 오랫동안 머물고 이때 진화하죠. 됐죠? 그러니까 이걸로 봐도 B가 질량이 더 작고 A가 질량 더 큽니다. 됐나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볼게요. 자, B는 어떻게 될까요?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이든 태양 질량의 4배인 별이든 결국에는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태양 질량의 8배 이상이면서 25배 이하면 중성자 별, 태양 질량의 25배 이상인 질량 갖는 별은 블랙홀. 됐죠? 아무튼 태양 정도 질량 갖는 별, 요거는 백색 외성으로 생을 마감합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기억 시기일 때, 그러니까
주계열성 단계에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 상태에서 묻고 있는 거는 대류가 일어나는 영역의 평균 깊이 묻고 있습니다. 그러면 B 같은 경우는 태양 정도 질량하는 별이니까 별의 표면을 그리고 중심핵, 그 다음에 복사층, 얘가 대류층이에요. 대류층. 요거 B. 자, 요게 대류층. 반면에 태양 질량의 2배 이상인, 얘는 4배나 되는 이 별은 일단 크기도 크지만 안쪽에 뭐가 있어요? 대류핵. 바깥쪽에 대류핵. 바깥쪽에 복사층. 그러면 대류가 있는 곳의 평균 깊이는 얘는 얕죠? 얘는 깊죠? 깊어요? 누가? A가 깊어요. A가. 그래서 A가 B보다 깊습니다. 이게 맞았고. 자, 이제 그리고 나서는 그 다음 D급 볼게요, D급. 자, 우리가 주계열성에서 중심핵의 온도에 따라서 수색융합. 자, 요게 PP. 그 다음에 얘가 CNO. 기억나시죠? 이때 둘이 만나는 이 지점의 온도가 1800만 K. 자, 이때 태양은 중심핵의 온도가 1500만 K입니다. 여기 있어요, 여기. 지금 B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기. 반면에 A는 여기 있어요, 여기. A. 그러면 B 같은 경우, 자, 문제에서는 묻고 있는 게 뭐냐면 CN5분의 PP를 주고 있는데, 자, B 같은 경우에는 PP가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그럼 요값이 1보다 크겠죠? 그렇죠? 자, 반면에 A 같은 경우는 여기 있습니다. CNO가 더 크죠? 얘가 더 커요. 1보다 작겠죠? 상대적인 비교를 했을 때 그럼 결국에는 A가 이 값이 더 작습니다. A가 더 작아요. A가 B보다 작겠죠? 정답 2번의 니은.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14번은 별의 물리량 관련된 문제가 나와 있고요. 자, 이 문제도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식이 뭐예요? 광도 관련된 식. 자, 광도라고 하는 건 비례합니다.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 이때 광도라고 하는 값과 관련된 게 절대 등급이고, 절대 등급이 작은 별이 광도가 큰 별. 그리고 절대 등급 5등급차가 광도는 100배. 됐죠? 이게 필요합니다. 자, 차근차근 기억부터 볼게요. 보다시피 여기 기억에 들어갈 걸 묻고 있습니다. 반지름. 그럼 일단은 태양과 비교했을 때 가의 경우는 태양과 비교해서 절대 등급이 10이 작죠. 10. 그러면 5가 작은 거죠. 그러면 100배, 100배입니다. 그럼 광도가 10,000배. 자, 칸은 왜 태양 광도의 10,000배일까요? 요거는 결국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인데 표면 온도는 절반입니다. 절반. 그러면 2분의 1의 4제곱. 요때 R 값 구하면 몇 배인지 나오겠죠? 해볼게요. 자, R의 제곱은 결국에 여기 보니까 얘는 100의 제곱이고요. 얘 넘기면 2의 4제곱, 4의 제곱됩니다. 그럼 얘는 400의 제곱이네요. 그럼 R은 400배. 요거 400 들어갑니다. 자, 거기 있는 거 기억 맞았고요. 자, 이제 니은 볼게요. 자, 복사 에너지 최대 방출 파장은 람다 맥스라고 줬고 얘는 표면 온도에 반비례합니다. 결국 표면 온도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자, 문제에서는 여기 보이는 나하고 답니다. 타는 이미 있네요. 여기 나 값 구하면 되죠. 됐죠? 자, 이때 나하고 태양 비교했더니 나는 태양과 비교해서 5가 크죠? 절대 등급. 그럼 광도 얼마? 100분의 1입니다. 100분의 1. 자, 나는 태양 광도의 100분의 1입니다. 왜일까요? 요거는 결국 반지름의 제곱, 표면 온도의 4제곱과 관련이 있을 텐데 반지를 봤더니 100분의 1입니다. 그러면 요거 100분의 1로 바꿔주면 되죠. 100분의 1 하고 제곱이겠네요. 그러니 여기에서 t의 4제곱 값이 얼마 나와요? 100이 나와요. 됐죠? 그러면 t는 얼마가 나와요? t는 루트 10이 나와요. 루트 10. 요거 루트 10입니다. 루트 10. 되셨죠?
그럼 이제 자 표면 온도 B가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제 람다 맥스 요거 관련해서 한번 해보면 일단 문제에서는 나는 다이니까 일단 나는 다와 비교해서 표면 온도가 루트 2분의 루트 10배죠. 그죠? 온도는 그러면 람다 맥스는 루트 10분의 루트 2배겠죠. 그럼 얘는 루트 5분의 1입니다. 자, 이 값은 2분의 1과 비교했을 때 2분의 1보다 작아요. 작아요. 얘가 2. 얼마니까. 됐나요? 그러니 여기 보이는 거 2분의 1 요거 2분의 1배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건 옳지 않고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절대 등급 나와서 절대 등급 물어봅니다. 절대 등급은 다하고 태양인데 태양과 달을 봤을 때 다는 태양과 비교해서 온도도 높죠. 반지름도 크죠. 그럼 광도도 커야 돼요. 광도가 큽니다. 절대 등급은 작습니다. D가 옳지 않습니다. 정답은 1번 액이요.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요거 15번. 우리가 항상 수업 중에는 엘니뇨, 라니냐, 남방진동은 무조건 시험에 나옵니다라고 했던 거 그 내용과 관련되어 있죠. 수능에서도 나올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고 그 다음에 자료를 쓸 때 어떤 자료가 나오든 풀 수 있어야 돼요. 자, 일단은 기본 개념 설명드릴게요. 자, 요 지도 가지고 설명 한번 해볼게요. 여기 숫자 생각하지 마시고. 자, 평상시 무역풍이 붑니다. 그렇죠? 그래서 남쪽도 해류가 갑니다. 이쪽이 지금 W가 있지만 동태평양에 물이 부족해요. 그 부족한 물을 메꾸려고 깊은 데서 물이 올라옵니다. 용승 발생. 그래서 평상시 이쪽 바닷물의 표층수온은 낮아요. 바닷물의 수온이 낮으니까 위쪽에는 공기도 온도가 낮죠. 온도 낮은 공기는 밀도 큽니다. 그 공기 보통 내려옵니다. 하강 기류가 잘 나타납니다. 고기압이 잘 만들어지는. 또한 바닷물의 온도가 낮으니까 수증기가 잘 공급이 안 되겠죠. 증발량이 작아요. 그러니까 구름도 잘 안 생깁니다. 평상시 쪽은 날씨가 맑아요. 평상시 맑아요. 그렇죠? 반면 이쪽은 상승 기류가 잘 나타나면서 구름도 잘 생기고 결국 이쪽은 어때요? 저기압이 잘 만들어집니다. 비도 많이 오고. 그렇죠? 이 상황이에요. 이때 엘니뇨는 뭐예요? 평상시를 반대로 라냐는 평상시를 강하게 그런 개념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렇죠? 무언가 약간 세세한 거는 본 강에서 차근차근 다 설명드렸고 일단 그게 기본 공부 틀입니다. 자, 그 상황에서 지금 여기 보이는 A하고 B 주고 있습니다. 문제 읽어보니까 A와 B 중 어느 한 시기에 관측한 나 자료 주고 있는데 일단은 A하고 B는 각각 엘니뇨, 라니냐 시기 중 하나래요. 풍속의 편차 주고 있습니다. 풍속 편차. 참고로 미리 적자면 이쪽 W가 적혀 있지만 동태평양 쪽, W가 적혀 있지만 이쪽이 동태평양 쪽, E가 적혀 있지만 이쪽이 서태평양 쪽, 마찬가지 이쪽이 서태평양 쪽 주의하셔야 되고. 자, 평상시 무역풍이 붑니다. 무역풍. 이때 무역풍은 대체로 어떤 바람? 이렇게 불어요. 이렇게 불어요. 됐죠? 동풍.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풍. 동풍입니다. 자, 문제에서는 지금 여기 풍속이 편차 주고 있고요. 자, 가에서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 플러스래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 혼동되면은 우리나라를 그리고 나서 제주도, 울릉도, 독도, 서해안, 동해안. 자, 문제에서는 동쪽으로 향하는 바람이면은 이렇게 가는 바람입니다. 이렇게 가는 바람. 즉 서풍 계열의 바람을 플러스 준다는 얘기예요. 됐죠? 이때 결국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편차가. 얘기는 뭐냐면 평상시 이렇게 무역풍이 부는데 어라?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약해졌네? 이 경우는 지금 편차가 요거죠. 이게 플러스입니다. 평상시 무역풍이 부는데 평상시보다 무역풍이 더 강해졌대요? 그러면 요 차이가 편차죠. 요거는 그럼 마이너스네요. 됐죠? 자, 결국에 플러스 이 얘기는 무역풍이 약해졌네. 보세요. 평상시 이렇게 불던 무역풍이 평상시보다 약해졌습니다. 이때 편차를 물어보면은 내가 지금 관측한 시점, 평년의 모습,
그 차가 요만큼이니까. 그렇죠? 요거 플러스라고요. 무역풍이 약해졌네. 플러스예요. 무역풍 약해졌습니다. 엘니뇨 시기. 반대로 무역풍이 강해졌네. 라니냐 시기.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상황이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아래 같은 경우는, 자, 문제에서는 강수량의 편차입니다. 평상시 쪽에 비가 잘 안 와요. 날씨가 맑아요. 그런데 마이너스입니다. 더 안 오죠. 평상시보다 더 강해진 거죠. 이게 라니냐. 자, 평상시 쪽에 비가 많이 와요. 플러스입니다. 더 온다는 얘기죠. 평상시보다 더 강해졌죠? 라니냐. 그러니 요거 B입니다. 자, 나는 B 맞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태평양 적도 부근.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평상시 기압이 높아요. 그런데 엘니뇨 때는 평상시보다 낮아지고 라니냐 때는 평상시보다 높아집니다. 그럼 B일 때가 더 높겠죠. B가 높아요. A가 높은 게 아니고 D는 옳지 않고. 자, 그 다음에 여기 봅니다. 적도 부근에 의해서 서태평양 이쪽이고요. 이쪽이 동태평양이죠. 자, 봅니다. 엘니뇨하고요. 라니냐입니다. 엘니뇨, 라니냐. 요게 지금 A고요. 여기 지금 B입니다. 됐죠? 이때 묻고 있는 거 뭐냐면 서태평양에서 수온의 편차. 동태평양에서 수온의 편차 빼기예요. 이때 엘니뇨, 라니냐 모두 이쪽에서 수온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 변화가 동태평양에 비해서는 그 의미가 크진 않아요. 됐죠? 이쪽에 적을 숫자는 그 변화가 크지 않아요. 그런데 빼기 할 때 동태평양은 수온의 변화가 의미 있게 나타나요. 이때 엘니뇨는 동태평양 수온이 평상시보다 올라가요. 편차의 부호가 플러스 나오겠죠. 반면에 라니냐는 평상시보다 더 떨어집니다. 더 떨어지니까 편차의 부호가 마이너스겠죠. 됐죠? 어떤 큰 의미가 이쪽보다는 작은 변화에서 뺐는데 플러스를 빼요. 여기는 마이너스를 빼요. 마이너스를 뺀다는 얘기는 결국에 더한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어디가 커야 돼요? 얘가 커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 A가 B보다 큰 게 아니고 A보다 B가 큽니다. 결국 숫자를 빼야 되는 거고 얘 결국 더하는 거니까. 됐나요?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습니다.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우리 지구 기후변화의 지구 외적인 요인 중에 관련되어 있는 몇 가지. 참고로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 연계유제 문제는 똑같은 유형의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걸 잘 봤으면 풀 수 있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그 문제에 비하면 간단합니다. 자, 중요한 건 뭐냐면 기본적으로 현재 상황을 암기해야 돼요. 현재 상황. 자, 그리고 보면은 태양 있고 태양 둘레를 지구가 공전하는 상황인데 내가 만약 현재를 그리면 근일점과 원일점의 위치 중에서 근일점에 있을 때 지구 자전축의 태양의 반대쪽으로 이렇게, 원일점에 있을 때 태양 쪽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 내가 만약에 여기다 적도를 그리면 태양빛이 남반구에 빛을 많이 줍니다. 그러면 북반구는 빛을 덜 받잖아요. 북반구 겨울. 우리나라도 이때 겨울. 됐죠? 반면에 여기는 태양빛으로 북반구에 빛을 많이 줍니다. 북반구가 덥겠죠? 북반구 여름. 우리나라 여름. 됐죠? 위치에서. 여기 현재. 자, 그런데 자전축의 경사각이 반대로 바뀔 수도 있다고 그랬죠? 13,000년 후에. 자, 그런 내용이 세차 운동이고요. 자, 그 다음에 간단히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의 변화도 지구의 기후를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북반구든 남반구든 중위도 이상의 지역들은, 됐죠? 일반적으로 보통 북반구 중위도, 남반구 중위도 주는데 두 지역 모두 자전축의 경사각이 커지면 태양의 최대 고도가 여름철엔 더 높아지고 겨울철은 오히려 더 낮아집니다. 여름철에 태양의 고도가 더 높아지니까 여름에 더 더워지고 겨울철은 오히려 더 낮아지면 겨울철에 더 추워져요. 연교차 증가. 이걸 기억하면 돼요. 중요한 거,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커지면
북반구 중위도든 남반구 중위도든 여름철 태양의 최대 고도가 지금보다 높아지면서 여름에 더 더워집니다. 겨울철엔 태양의 최대 고도가 더 낮아지면서 겨울에 더 추워집니다. 연교차 증가. 됐죠? 자, 문제에서는 전부 다 우리나라 관련된 자료 해석의 문제고요. 자, 해볼게요, 이제. 자, 봅니다. 우리나라 겨울철 평균 기온 묻고 있고요. 기역식입니다. 기역식이. 기역시기에는 현재와 비교했을 때 기역시기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랑 같은 상황이니까 얘는 고려하지 않아도 되고 경사각이 지금보다 작죠. 자전축의 경사각이 작으면 여름철의 최대 고도는 지금보다 낮고 겨울철의 최대 고도는 지금보다 높아요. 됐죠? 높아요. 그러면 여름은 덜 덥고 겨울은 덜 춥겠죠. 겨울이 더 따뜻합니다. 이때보다 겨울은 기역이 더 따뜻해요. 겨울철 평균 기온은 기역 시기가 높습니다. 기억 맞았고요. 자, 니은 봅니다. 우리나라 기온의 연교차 묻고 있고 니은 시기랑 현재 비교합니다. 자, 니은 시기죠. 니은 시기. 니은 시기의 경우 일단 첫 번째 자전축의 경사각이 현재보다 커요. 그러면 연교차 크다고 그랬죠. 연교차 큽니다. 니은 시기가 연교차 커요. 또한 현재 요 모습 기준으로 니은 시기는 자전축의 경사 방향이 현재랑 반대니까 이렇게 돼 있겠네요. 이렇게 돼 있겠네요. 이때 우리나라 적도 그리면 북반구에 빛을 많이 줍니다. 여름. 이때가 우리나라 겨울. 어때요? 겨울에 지금보다 더 멀리 있는 상황이고 여름에 지금보다 더 가까이 있는 상황이니까 연교차 크겠죠. 두 요인 모두 니은 시가 연교차가 커요. 됐죠? 그래서 니은 맞았고, 자, D급 봅니다. 지구가 근일점 위치할 때 묻고 있고요. 자, 이제는 요것만 보면 되네요. 자, 기역 시기가 지금 현재와 같은 요 모습, 니은 시기가 지금 반대인 이 모습. 이때 근일점은 여기서 근일점, 여기서 근일점. 우리나라 겨울철과 여름철 중에 여름철의 낮의 길이가 더 길죠. 됐죠? 우리나라에서 낮의 길이는 요때 니은 시기가 깁니다. 정답은 3번의 기역 니은. 자, 다음 문제는 17번 보겠습니다. 17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인 것 같아요. 대신에 실수를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자, 원리 설명해 볼게요. 원리. 자, 일반적으로 해수면 또는 수면 및 땅 속에 퇴적물이 쌓이고 쌓여갑니다. 됐죠? 자, 그래서 만들어진 이렇게 생긴 지층은 자, 여기를 기준으로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암석의 나이가 점점 어때요? 많아지겠죠.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아래쪽에 있는 애가 먼저 쌓이니까. 그러니까 요 선에서부터 아래쪽으로 더 많이 들어간 곳의 암석일수록 나이가 많아요. 됐나요? 요거. 자, 이 상황에서 얘가 휘었대요. 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휘었대요. 이렇게 휘었습니다. 이렇게 휘었습니다. 휘었대요. 자, 이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애들끼리는 나이가 같은 아이입니다. 마치 여기 있는 애들 생각하면 되겠죠. 또한 여기 있는 애들끼리도 나이가 같다고 보면 되겠죠. 요 선상에 여기. 왜냐하면 얘네 예를 들면 여기 있는 아이들이니까. 대신에 여기보다 얘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 이렇게 되겠죠. 요 선에서 멀어짐에 따라 나이가 점점 많아지겠죠. 점점 많아집니다. 됐죠? 마찬가지 요 선에서 멀어지면 나이가 점점 많아집니다. 또한 요 위치와 요 위치는 암석의 나이가 같아요. 됐나요? 또는 이것도 가능하죠. 여기 분홍색 선의 입장에서는 자,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선에 가까워질수록 나이 점점 많아집니다. 됐죠? 또한 이 선에서 이제 멀어지면서 또 나이가 많아집니다. 됐나요? 됐죠? 이렇게. 자,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이는 여기 뚫은 거 보이시죠? 이렇게 뚫어서 나중에 굳어지면 마그마가 뚫고 지나간 다음에 그 마그마가 굳어지면 화성암이 되는데 이 화성암은 거의 순식간에 굳는 거예요. 무엇과 비교해서? 이렇게
차곡차곡 쌓이는 시간에 비해 이렇게 뚫고 지나가고 굳는 건 거의 순식간입니다. 상대적으로. 그러면 여기 애들끼리는 거의 나이가 똑같아야 돼요. 그리고 관입이죠. 관입한 암석은 관입당한 애보다 나이가 어려야 돼요. 됐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자, 그럼 해볼게요. 봅니다. 자, 일단 여기에서 요 선 보이시죠? 이 선. 그리고 요 선 보이시죠? 어떤 걸로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런데 요 선에서부터 점점 멀어짐에 따라 나이가 많아지는데 얘하고 얘를 비교하면 얘가 더 멀죠. 그럼 둘 중에 나이는 얘가 더 어립니다. 얘보다 얘는 더 어리죠. 그렇죠? 요 선에 지금 가까워지는 모습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 있는 애들 나이 똑같고 얘보다 나이 많은 애, 얘보다 나이 더 많은 애, 얘보다 나이 더 많은 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죠. 결국에 요 선상에서는 이렇게 가면서 암석의 나이가 줄어요. 줍니다. 됐죠? 자, 일단 여기 부분 무시하고 그럼 여기는요. 요 선과 비교해도 됩니다. 또는 여기 선 생각해도 돼요. 이때 여기 선을 비교한다면 얘보다 위에 있는 아이는 나이가 어린 애인데 얘에서 그나마 가까운 애보다 먼 애가 나이가 더 어리겠죠. 그렇죠? 그럼 결국에도 마찬가지 나이가 점점 어려집니다. 결국 나이가 어려집니다. 나이가 점점점 어려집니다. 이런 모습인데 갑자기 그 사이에 나이가 엄청 어린 애가 껴있죠. 됐죠? 자, 이제 그리고 그 다음 보면 요거네요. 똑같이 나이가 어려지는 상황인데 요 선에 가까워진 정도, 이 선에서 멀어지는 거 보면 정도를 보면은 얘 가까워지는 정도가 더 급하죠. 그렇죠? 여기서 멀어지는 정도가 그렇게 크진 않죠. 그러면 나이가 어려지는데 나이가 어려지는 정도는 여기서 더 빠릅니다. 여기서 더 천천히 해요. 그렇죠? 천천히. 그러면 우리가 저기 그래프를 봤을 때 그래프 중에 가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렇게 나이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처음에는 나이가 어려지는데 이렇게 어려지다가 나중 어느 순간에는 어려지는데 조금씩 어려져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그 중간에 나이가 엄청 어린 애가 껴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됐나요? 자,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고 지금 기울기 자체가 좀 달라요. 이렇게. 됐나 여기? 요 선에 얼마나 빠르게 가까워지나요? 이 선에서 얼마나 빠르게 멀어지나요? 그 정도 가지고 요걸 먼저 판단해야 됩니다. 요거. 되셨죠? 자, 이제 그 다음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요 시점 2를 생각해 본다면 여기에서 아래쪽으로 해서 나이가 점점 많아져. 그럼 여기는 점점 나이가 많아져야겠죠. 점점 나이가 많아져야 됩니다. 그럼 나이가 점점 많아지니까 그래프가 이쪽 어딘가에서는 많아지게 그려져야 되는데 이때 요 시작되는 지점 있죠. 자, 요 지점 있죠. 요 지점. 이 지점은 여기 보이는 층에서 여기는 여기 보이는 층에서 여기입니다. 그렇죠? 요 층에서 가운데보다 더 아래죠. 요 층에서부터 가운데보다 더 아래 찍어야 돼요. 그러면 요 시작 시점보다 나이가 더 많겠네요. 그렇죠? 시작 시점보다 나이 더 많습니다. 시작 시점보다 나이가 더 많으니까 이렇게 가야 돼요. 됐죠? 거기 보이는 5번 같은 경우는 요쯤에서 출발하는 거고 4번이 지금 요것보다 아래 출발하는 겁니다. 그 정답은 4번. 요거. 자, 이제 다음 보겠습니다. 요 4번. 여기 보이는 4번 보이시죠? 요거 기울기 보셔야 되고 시작 시점 보셔야 됩니다. 시작 시점이 여기 지금 4번과 5번은 지금 차이가 있죠. 여기. 자, 정답은 4번이고요. 자, 다음에 여기 18번 보겠습니다. 18번 문제. 18번 같은 경우에는 간단한 문제인데 실수를 아마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실수를. 자, 일단 문제 보니까 그림 가는 어느 외계 행성계에서 중심별과 행성이 공통 질량 중심에 대해서 원궤도 운동합니다. 원궤도로 돈다는 얘기는 등속 원운동.
그쵸? 일정한 속도로 돈다는 얘기고, 자, 이쪽에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지금 여기 보이는 기역, 니은, 디귿, 점 찍은 건 행성이죠, 행성. 자, 보다시피 공전 방향 보이시죠? 자, 기역 위치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니은에서 이렇게 가고 있고, 자, 디귿에서 이렇게 가고 있네요. 그쵸? 자, 이렇게 빙글빙글 도는 상황. 자, 이때 행성이 기역 위치에서 공전에 갈 때 중심별은 어디 있나요? 여기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겠죠. 자, 행성 결국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때 중심별은 여기 있겠네요. 그리고 행성 움직일 때 중심별 이렇게 갑니다. 자, 결국 행성이 디귿이 왔네요. 중심별 여기 있겠죠. 그리고 행성 움직일 때 마찬가지 이렇게 갑니다. 둘은 공통질량 중심을 같이 돌고 있죠. 자, 행성이 기역 위치일 때 중심별은 여기, 행성 니은일 때 중심별 여기, 행성 디귿일 때 중심별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여기 보는 것처럼 중심별의 파장 변화, 별빛의 파장 변화. 자, 일단 여기가 기준 파장 람다 제로고 여기가 2 람다 제로면 이쪽이 더 파장이 긴 쪽이죠. 이쪽으로 가서 파장이 길어지는 방향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B의 위치는 파장이 변하지 않은 상태. 다른 말로 시선 방향의 속도가 0인 상태. 자, 반면에 A 같은 경우는 파장이 길어졌네요. 길어졌네요. 중심별이 나로부터 멀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나타나는. 그게 지금 뭐예요? 디귿이죠. 중심별이 멀어지면서 적색 편의가. 반대로 C 같은 경우에는 파장이 짧아졌죠? 짧아졌죠? 됐죠? 짧았습니다. 중심별이 나한테 접근하면서 청색 편의가. 나에게 접근합니다. 청색 편의. 요거는 시선 방향 속도가 없는 상황이죠. 요게 지금 니은. 되셨죠? 자, 기억. A는 지금 디귿입니다. 기억 옳지 않고요. 자, 행성이 니은 디귿으로 갑니다. 요렇게 갑니다. 이때 지금 중심별은 요렇게 가고 있죠. 됐죠? 자, 중심별의 변화. 이때 시선 속도는 요거잖아요. 중심별이 빙글빙글 도는 상황에서 시선 방향을 기준으로 중심별이 여기에서 여기까지 갈 때 중심별의 공전 속도를 이렇게 그리면 결국 이 위치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가고 이 위치에서도 똑같은 속도로 공전할 텐데 시선 속도는 시선 방향 속도예요. 자, 이때는 시선 방향의 속도가 얼마? 0입니다. 0. 자, 이때는 요 성분 중에서 요만큼만, 그렇죠? 그렇죠? 요만큼만 속도 분해해서 요만큼만입니다. 자, 반면 여기는 요거 자체가 시선 속도. 결국 시선 속도가 점점 커져가는 상황이죠. 됐죠? 니은 맞았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저기 그 다음 문제 그 다음 볼게요. 디귿. 자, 일단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여기 A가 있고요, C가 있습니다. 요거 디귿과 기역에서의 움직임이죠. 자, 이때 여기 보이는 것처럼 나로부터 멀어지는 속도하고요, 나에게 접근하는 요 속도의 절대값은 같아요. 부호는 반대죠. 멀어질 때는 부호 플러스 가까워질 때는 마이너스입니다. 하지만 그 절대값은 같아요. 절대값은 같아요. 됐죠? 절대가 같습니다. 자, 이때 우리 시선 속도 구하는 방법. 시선 속도는 원래 파장 기준으로 파장이 변한 정도 곱하기 빛 속도. 됐죠? 자, 이때 요 값이 똑같은 상황에서 V의 절대값이 같으면 요거 절대값도 같아야 돼요. 그죠? 됐나요? 그러니 요 크기하고 요 크기 같습니다. A하고 C의 크기는 같아야 돼요. 물론 이쪽은 길어졌고 이쪽은 짧아졌지만 요 크기는 길이는 같아야 돼요. 또한 여기 볼게요. 자, A 상황에서 요 속도를 구할 때는 기준 파장을 람다 제로 쓰면은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요. 만약에 기준 파장을 2 람다 제로 써서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때는 위의 값이 델타 람다의 2배겠죠. 그렇죠? 요거의 길이 2배. 요거의 길이 2배. 그러니 둘을 곱한 값은 서로 같아야겠죠. 됐죠?
정답은 2번의 니은. 자, 다음 보겠습니다. 19번. 그림은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 AB를 관측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외부 은하 봤대요. 그리고 허블의 법칙 만족합니다. V는 HR 만족한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후퇴 속도 V 값은 원래 파장을 기준으로 파장이 변한 정도 곱하기 빛의 속도고 요 값을 우리는 적색 편이량이라고 합니다. 또한 V라고 하는 건 허블 법칙이 근거하면 V는 HR 이렇게 적을 수가 있고, 자, 둘 다 우리가 사용한다면 결국에 거리하고요. 적색 편이량은 어때요? 비례하겠죠? 그죠? 요거 얘 상수고 상수니까 됐죠? 둘은 비례합니다. 요 값도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거리와 적색 편이랑 비례. 자, 이때 여기 보니까 요 자료는 우리 은하에서 AB를 관측했습니다. 자, 그 거리는 A를 거리 1로 볼 때 지금 B는 얼마예요? 3이죠. 소프트 속도 1대 3이죠. 그 B가. 자, 그런 상황. 결국 우리 은하에서 봤습니다.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A하고 B가 있대요. 거리의 B가 1대 3입니다. 1대 3.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 자, B에서 A를 관측합니다.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을 묻고 있는데 요거 적색 편이량. 자, 이때 B에서 A를 관측할 때 적색 편이량은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이량의 3배래요. B에서 A를 관측했을 때의 적색 편이랑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한 적색 편이랑 3배래요. 얘기는 뭐예요? 자, B에서 봤을 때 A가 있고, 그렇죠? 자, 이 A까지의 거리를 구해보면 그 거리가 얼마? 3이라는 얘기죠. 됐죠? 우리 은하에서 A를 관측했을 때 적색 편이랑 대비 B에서 A 관측했을 때 그 편이랑이 3배니까 거리가 3배라는 얘기예요. 우리 은하에서 A까지의 거리와 비교했을 때 둘은 거리가 3배. 됐죠? 자, 이제 그럼 요거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 풀어볼게요. 기억부터. 우리 은하에서 관측한 적색 편이량은 B가 A의 3배. B가 A의 거리도 3배, 후퇴 속도 3배, 적색 편이량도 3배. 기억 맞았죠? 자, 그 다음에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는 B가 우리 은하의 3배. 요거는 이걸로 풀어도 되지만 해볼게요. 자, 봅니다. 여기 우리 은하가 있고요. 우리 은하. 그 다음에 물론 막대에 나서는 한데 우리 은하 있고요. 여기 지금 1만큼의 거리에 A가 있대요. A 은하. 자, 이제 그럼 B는 어디 있을까요? B. 자, B는 요걸 1로 봤을 때 요 거리의 3배가 되는 곳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야 돼요. 우리 은하 중심으로 반지름이 요거의 3배가 된 원을 그리면 이 선상 어디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또한 이제 A 입장에서 B는 여기 보이시죠? 요 거리 기준으로 3배가 되는 곳 어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이렇게 또 원 그리면 되겠죠? A를 중심으로 원 그립니다. 그러면 여기 아니면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를 만약 잡으면 요 거리가 3, 요 거리가 3, 요게 1입니다. 됐죠? 이렇게 얘가 B. 그럼 이제 요거 간단히 이렇게 되네요. 우리 은하 있고 여기 A 있고 우리 은하 A 있을 때 여기가 B고 이렇게 3 되게끔 삼각형 그리면 돼요. 됐죠? 1, 3, 3입니다. 자, 봅니다. A에서 관측한 후퇴 속도. A에서 관측했습니다. 이 상황에서 우리 은하랑 B 중에 우리 은하보다 B가 3배 멀죠. 그러면 V는 HR이니까 R이 3배면 V도 3배. 됐죠? 그러면 B가 3배입니다. 이해 맞았고. 자, 보다시피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동일한 시선 방향에 있는 게 아니죠. 됐죠? 정답은 3번의 경리은. 자, 이제 우리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20번 문제가 다시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은 문제인 것 같고요. 보다시피 기본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고요. 그걸 얼마나 잘 끄집어내는지가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계속 필요한 학습 방법이라는 걸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들어간 개념이 엄청 많아요. 근데 그 개념 자체가 전부 다 배운 거죠. 그죠? 자, 해보겠습니다. 자, 남반구에 위치한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의 위치와 연령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양판 A하고 B가 있습니다. 각각 하나의 열점이 존재한대요. 그럼 지금 여기 열점 두 개가 어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열점에서 생성된 화산섬은 동일 경도상을 따라서 일정한 속도로 이동합니다. 화산섬이 왜 이동할까요? 판이 이동하니까 같이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 열점 공부할 때 배웠던 거. 우리 요거 기억나시죠? 해수면이 있고 해저 밑바닥 여기까지가 판. 이때 뜨거운 풀림 상승류로 인해서 결국 마그마가 생기는 점 생깁니다. 열점. 여기서 마그마 생겼습니다. 이 마그마 올라와서 뻥 터져서 이렇게 화산섬 만들어져요. 이때 멘틀 대류 때문에 결국 판이 움직이면 요 섬도 같이 갑니다. 처음 생긴 요 섬. 그런데 열점이 지금 고정이다 보니까 나중에 또 마그마 생겨서 뻥 화산 터지면 두 번째 섬 생겨요. 새로운 섬. 됐죠? 얘는 나이 많고 얘는 나이 어리고. 판의 이동 방향은 나이 어린 섬에서 나이 많은 섬으로 화살표 그리면 됩니다. 판 이동 방향. 열점 어디 있어요? 새롭게 생긴 섬 쪽 어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열점은 요거 아래 어딘가 있나 보다. 그죠? 열점은 요거 아래 어디 있는가 보다. 그런데 열점편에 생긴 요 화산섬은 결국 이동해 가고 그 이동 방향은 얘보다 나이 많은 애가 여기가 있네요. 이렇게 이동했네요. 결국 판이 이쪽으로 갑니다. 마찬가지 여기서 생긴 섬이 이동해서 여기가 있죠. 그럼 판이 이렇게 이동해 갑니다. 그런데 암석의 나이차, 섬의 나이차가 같죠. 똑같은 시간 동안에 얘는 요만큼 갔는데 얘는 이만큼이나 갔어요. 판의 이동 속도가 얘가 더 빠릅니다. 됐죠? 여기 있는 판이 요만큼의 속도로 갈 때 여기 이쪽 판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결국 여기는 판의 경계 중에 멀어지는 경계, 발산형. 여기 발산형 경계. 여기 뭐예요? 여기는 보존형 경계. 우리 판 구조할 때 설명드렸던 게 요거 기억나시죠? 발산형을 표현할 때는 판 두 개 그리고 판의 경계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것도 발산형이고 판의 경계 주고 앞쪽 게 빠르고 뒤쪽 게 느려요. 얘도 벌어지는 거죠. 요것도 발산형이고 이번에 판이 이렇게 갈 때 비스듬히 멀어지는 것 요것도 발산형이고 기억나시죠? 보존형은 판과 판이 이렇게 어긋나는 것도 보존형이고 이렇게 판과 판이 이동하는데 한쪽 게 방향은 똑같은데 속도 달라요. 방향 같죠? 속도 달라요. 요것도 보존형이고 기억나시죠? 여기 발산형, 여기 보존형, 화산활동은 발산형에서 기억 많이 했습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면은 고지짝이 복각의 절대값 묻고 있고 기타 등등 묻고 있는데 우리 이거 한번 그려볼게요. 자, 지구가 있고요. 여기가 적도입니다. 됐죠? 자, 지금 여기가 위도 15도 S 그리고 여기가 지금 위도 20도 S 됐죠? 이쪽에다가 각각을 표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에서는 고지짝이 극은 고지짝이 방향으로 추정한 지리상의 북극이고 지리상의 위치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가 고지짝이 극이자 지리상의 북극입니다. 됐죠? 이렇게. 자, 이때 맨 처음 여기에서 화산 뻥 터집니다. 됐죠? 뻥 터져요. 그리고 여기에서 뻥 터지면서 섬 생긴 그 섬의 암석은 이 위도 때 복각값을 기록해요. 그리고 그 값을 가진 채로 얘가 이동해 왔죠. 얼마로? 10도로. 됐죠? 그러면 여기 있는 화산섬에 있는 암석이 기록된 고지짝이 복각값은 요 위도에 해당하는 복각이겠죠. 문제를 조금 더 이해해 보기 위해 물론 요건 절대적인 수치 이렇게 딱 맞는 건 아니지만 그냥 요 위도 때의 복각값을 마이너스 15도로 할게요.
요 위도의 복각을 마이너스 입도록 할게요. 됐죠? 요 위도의 복각을 마이너스 10도록 할게요. 물론 이렇게 딱딱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수능특강에서 그래프도 배웠습니다. 핵심 뭐냐면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절대값은 커져요. 기억나시죠? 복각의 절대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지금 복각을 내가 지금 마이너스 15를 준 거고 여기 지금 조금 더 절대값이 큰 마이너스 20 준 겁니다. 뭐 문제 풀 때 원리만 이해한다면 마이너스 뭐 30이든 40이든 상관없어요. 얘보다 크면 돼요, 절대값이. 자, 이때 여기에서 암석 생겼습니다. 그 암석으로 화성 기억이 이루어졌죠. 이때 이 기억은 마이너스 15도라는 복각값을 기록한 채로 움직여요. 그래서 지금 10도만큼의 위치에 있어도 여기에 기록된 암석에서 복각은 이겁니다. 됐죠? 자, 니은은 여기에서 생긴 섬이죠. 이때 생길 때 이 위도에 해당하는 요 값을 복각으로 기록을 해요. 그리고 이 값을 기록한 채로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위치까지 왔어도 얘는 그냥 요 값 그대로 있는 거예요. 됐죠? 결국 여기에 기록된 복각 값은 마이너스 15 그대로 있는 채로 여기 온 거고, 마찬가지 마이너스 20을 기록한 채로 암석이 됐고 그 값을 가지고 그냥 여기까지 온 겁니다. 얘 마이너스 10 그대로 갖고 있는 애예요. 원리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니은 봅니다. 고지작이 복각의 절대값 묻고 있습니다. 누가 커요? 얘가 커요. 절대값 얘는 15고 얘는 20이니까. 됐죠? 기억하고 니은 중에 니은이 큽니다. 일단 이런 원리 좀 필요합니다. 기본 개념은 대체로 고위도로 갈수록 복각의 절대값이 큽니다. 이게 일단 필요한 거고요. 자, 이제 그 다음 볼게요. 자, 디귿 보기. 디귿은 이런 거네요. 봅니다. 자, 일단 지구, 여기 적도, 됐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15도입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화산섬 기억이 생겨요. 그리고 이때 당시 고지작의 극은 여기입니다, 여기. 자, 그런데 이 화산섬이 움직이죠. 몇 도나? 여기에서 5도 움직이죠. 이때 얘 갈 때 얘도 같이 갑니다. 상대적인 위치는 똑같아요. 그죠? 같이 갑니다. 그래서 여기 있었던 것처럼 찍히는 거죠. 자, 기억이 이만큼 와서 이 기억 입장에서 보면 고지작의 극은 나로부터 여기만큼 떨어진 얘 이 위치에 있었어 라고 남아 있는 거고요. 자, 반면에 이제 니은 갑니다. 니은. 자, 니은이 생긴 위도는 얘보다 더 아래쪽이죠, 지금. 그죠? 여기에서 지금 니은이 생겼고, 이때 당시도 고지작은 여기에요, 여기. 자, 그런데 얘가 움직이면서 얘도 상대로 같이 갑니다. 실제 가는 건 아니죠. 그런데 얘가 요만큼 온 상황에서 상대적 위치는 나로부터 요만큼 떨어진 애가 같이 이만큼 떨어진 여기 있었는 것처럼 흔적이 남는 거예요. 니은 상황에서는. 기억 상황에서 고지작이 여기, 니은은 여기. 그러니 어때요? 여기에서 5도 정도, 여기서 10도 정도. 대략 뭐 위도 85도 정도, 얘 위도 80도 정도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요. 물론 고지작은 항상 여기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였던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죠. 자, 위도 비교할게요. 위도. 누가 위도가 더 낮아요? 니은 입장에서 본 고지작의 극의 위도가 더 낮죠. 됐죠? 기억에서 구한 것보다 니은에서 구한 게 더 낮습니다. 기억에서 구한 것보다 니은에서 구한 게 낮아야 돼요. 됐죠? 정답은 1번의 기억. 자, 여기까지서 우리 20번까지 풀어봤고 이제 20번을 보면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앞으로 공부는 이렇게 해 나가겠다. 체크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야 돼요. 아셨죠? 자, 고생하셨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